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문제는 permutation, 순열 문제 풀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의 패턴은 주어진 의미의 문자 또는 숫자 집합에 모든 엘리멘트들의 순서를 섞어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제를 잠깐 보자면 이제 첫 번째 예제 보면 숫자 1, 2라는 이제 두 가지 숫자를 입력받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의한 순열을 계산하면 두 가지 1, 2 또는 2, 1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자 A, B, C를 입력받았다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순열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이제 주어진 인풋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제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돼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백트래킹 그리고 이제 DFS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백트래킹 패턴을 DFS, 즉 깊이 우선 탐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제 픽스 포지셔닝 또는 이제 프리픽스라고 하죠. 그걸 활용해서 매 레벨마다 이제 스와핑을 통해서 인풋을 재배열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두 가지 중요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순열과 같은 이제 컨비네이션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우선적으로 트리 구조로 접근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구조처럼 이제 트리 유형이죠. 이제 뭐 부모가 있고 자식 노드가 있고 또 자식 노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잠깐 이제 백트래킹 패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제 보는 것처럼 반복, 선택, 탐색, 그리고 선택, 취소 이런 식으로 큰 범위로 볼 수가 있고요. 반복 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반복문을 돌려준다는 거고요. 선택 단계에서는 우리가 탐색할 타겟 또는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색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한 범위 또는 이제 타겟을 전달해 주죠. 전달해서 탐색을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범위를 재조정을 해줍니다. 즉 범위 또는 이제 타겟 엘리멘트를 다시 복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탐색을 중단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전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문제 풀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BC라는 인풋이 있고 이 주어진 인풋을 트리 형식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A, B, C 처음에는 이 순서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최상단 이제 루트 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매 반복문마다 이제 swap 펑션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덱스 i가 있고 인덱스 j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트리 첫 번째 레벨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C 그래서 이제 swap 펑션을 바로 돌려주면 A하고 A를 스왑했을 때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스왑을 했을 때 A, B,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J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와 스왑을 다시 해주면 B, A,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 C에서도 이제 스왑을 해주고 J를 이제 플러스를 해주고 스왑을 해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C, B, A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 첫 번째 레벨 이제 순회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인덱스 i는 이제 플러스 1을 우리가 해주고요. j는 다시 이제 i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 만들어진 순열 요 세 가지 ABC, BAC, CBA에서 각각 맨 처음 글자들 이제 A, B, C 이렇게 맨 처음 글자들은 이 시점에서 이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레벨 탐색에서는 우리가 스왑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ABC 여기에서는 이제 BC만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BAC 같은 경우는 이제 AC, 이제 CBA에서는 이제 B하고 C만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ABC 같은 경우는
지금 수압을 돌렸을 땐 B하고 B에 있는 포지션 인덱스 I하고 J가 같죠. 그래서 수압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 B,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J가 한 칸 더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B하고 C하고 수압을 하기 때문에 A, C, B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BC에서 A가 고정이 되고 두 가지 순열 경우의 수는 이렇게 A, B, C, A, C,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 여기서 이제 BAC 요 순열로 살펴보자면 마찬가지죠. BAC 여기서 인덱스 모드 자 이거는 B하고 A가 바뀌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현재 수압을 하면 위치가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BAC가 되는 거고 J가 플러스 1이 되고 A하고 C를 수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C,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이제 CBA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CBA 그리고 CAB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제 총 6가지의 이제 순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 다음 반복문에서 이제 우리 인덱스 i가 포지션의 인풋의 길이와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탐색하는 레벨이 깊이죠. 트리의 깊이가 이제 리프 노드, 즉 이제 맨 하위 노드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순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과값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결과값에 넣어주겠죠. A, B, C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A, C, B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네, 최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그리고 B, A, C 그리고 B, C, A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B, C, A 그리고 CBA, CAB 네, 이런 식으로 탐색이 돌아가고 경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백트래킹 패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트리의 이전 레벨로 이제 돌아가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BC 그리고 이제 ACB에서 다시 ABC로 올라갈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압 펑션을 다시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FS 즉 이 재기 함수가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작한 후 두 상태 모두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수압 함수를 우리가 쓰고 I, J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바꿔주죠.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DFS 함수를 돌려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수압 함수를 돌려줌으로써 이제 시작하기 전 두 상태 모두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탐색 경로가 이제 ACB에서 ABC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실수 없이 ABC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레벨로 탐색이 내려가죠. ABC에서 BAC로 갈 때 ABC에서 BAC라는 순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이제 백트래킹을 통해서 순회를 해주고 베이스 컨디션 즉 인덱스가 인풋 이제 인덱스 i 같은 경우가 이제 인풋의 길이와 같아지고 그리고 이제 탐색 경로가 이제 끝이 났을 때 최하단 레벨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시점에 있는 수녀를 결과값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드 구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array라는 우리가 일단 탐색할 배열을 전달받아서 일단 가장 처음 필요한 게 이제 결과값을 저장할 배열이 일단 필요하겠죠. 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DFS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DFS라고 부르고 이제 index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리할 array 이렇게 두 가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컨디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덱스가 우리가 이제 입력받은 인풋의 길이와 같을 때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에 이제 푸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푸시를 해주고 그리고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해서 이제 반복문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j 같은 경우는 이제 i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래서 j가 이제 우리가 입력받은 인풋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압을 해주고 DFS 불러주고 다시 이제 수압백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I 포지션 그리고 J 포지션 바꿔주는 거죠. 여기는 J 포지션, I 포지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바꿔준 이제 스와핑을 해준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DFS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inde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제 array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i 플러스 1으로 범위를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i에 있던 글자는 이제 fix가 되는 거고 다음 탐색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와핑을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주고 dfs 함수가 들어가기 전 그리고 실행 후의 엘리멘트들을 동일하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다시 이제 백트래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스왑 해주고 재기함수 불러주고 그리고 다시 스왑 백 그래서 동일하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for loop이고 자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시작점을 여기로 이제 0 그리고 이제 array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자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솔 창에 출력을 한번 해보자면 자 A, B 그리고 C가 있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보는 것처럼 코드를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림 예제로 본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6개의 이제 순열들이 모두 잘 계산이 되었죠. 자, 오늘 같이 풀어본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순열 알고리즘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사용한 다른 응용 문제도 추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언급했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 DFS 콜 스택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떤 순서대로 이 인풋들이 재배열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해피 코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